너 같은 애랑 의사 선생님이 감히 비교가 돼? 당장 짐 싸서 나가! 13년이나 우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었으며 이제 그만 나가야지! 시어머니 박정순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말들이 하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의사인 젊은 여자를 선택했고 하늘은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천대하며 내쫓은 그 며느리가 사실은 수천억 원을 상속받을 그룹의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요. 13년간 숨겨온 진짜 정체가 밝혀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안에 어울려. 너 같은 애랑 의사 선생님이 감히 비교가 돼? 박정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3년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에 박정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조미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 태호에게는 조미란 선생님 같은 분이 어울려. 의사의 명문대 출신이니까. 너처럼 변변한 스펙도 없는 여자와는 격이 다르지. 조미란이 하늘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씨,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태호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13년이나 붙어 있었으니 충분하지 않나요? 남편 김태호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이 태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여보, 정말 이게 당신 마음이에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려는 거예요? 그제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미란이와 나는 서로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너도 새로운 삶을 찾아봐. 박정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13년이나 우리 집에 얹혀 살았으면 됐지. 이제 진짜 능력 있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야. 조미란 선생님은 의사라고. 우리 집안격에 맞는 사람이야. 하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제가 13년간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태호 오빠 사업 힘들 때도 제가 옆에서 도왔고, 하지만 박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야. 그걸로 은혜라도 입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조미란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늘씨, 제가 이미 이 집 안주인이에요. 태호 오빠와 저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세요.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미란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 태호의 회사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일 뿐이었는데 어느새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늘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켜온 비밀이었어요. 동신그룹 회장의 셋째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대 초반 집을 떠날 때 했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늘아, 밖에서 어떻게 살든 너의 맘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야 해. 넌 내 딸이니까.
그때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오니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순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빨리 짐 싸. 미란이 오늘 저녁에 이사 온다고 했어. 하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13년간 살았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조미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시원하네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박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역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안에 어울려. 하늘이 같은 무능한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늘은 방에서 13년간 모아둔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늘은 반지를 빼내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는 하늘을 보며 박정순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 능력도 없으면서 13년이나 우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었으니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1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조미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비웃듯 말했어요. 하늘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태호 오빠는 이제 제 남자니까. 하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조미란의 실실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13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동신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번호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이하늘은 동신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전 이런 삶은 싫어요. 재벌가의 딸로 살면서 정략 결혼하고 평생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 회장은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받은 아이야. 책임감을 가져야 해. 집안을 위해서라도. 아니에요. 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해서 결혼하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고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회장은 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가겠다는 거냐? 밖에서 어떻게 살 건데? 전 학교도 나왔고 일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 너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절대 우리 집안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늘은 집을 나왔어요.
동신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평범한 이하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의외로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2년 후 하늘은 김태호를 만났어요. 당시 태호는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하늘은 태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태호는 그런 하늘을 더욱 아껴줬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하늘이 기특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도 하늘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박정수는 며느리가 변변한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하늘은 참았어요. 13년간 시댁에서 살면서도 하늘은 친정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쩌다 뉴스에서 동신그룹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뛰었지만 그뿐이었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시할 때마다,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을 때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그랬어요. 태호의 사업이 힘들어질 때면 하늘은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하늘을 보며 박정수는 더욱 무시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어디서 자란 애인지 모르겠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나 봐. 동신그룹 회장의 딸로 자라면서 받은 최고의 교육, 해외 연수 경험, 여러 언어에 능통한 실력을 아무도 몰랐어요. 하늘은 일부러 그런 면들을 숨기고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끔 태호가 외국 바이어와 미팅이 있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늘은 모른 척했어요. 실제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능숙했지만 말이죠. 13년이 흐르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 이 회장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동신그룹은 하늘이 없는 사이에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회장실에는 하늘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이 회장은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와야 하는데. 하지만 하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6개월 전 조미란이 나타났습니다. 태호의 회사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라고 소개했을 때 박정수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의사라고요? 우리 태호가 건강검진 받을 때 담당해 주신 거예요? 조미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태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가족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때부터 박정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컸거든요.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미란도 박정순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자주 집에 찾아오면서 박정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박정수는 조미란에게 푹 빠졌어요. 하늘은 13년간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조미란이 김태호를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미란은 계획적으로 태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조미란은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의사 면허는 있었지만 과거에 여러 번의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문제투성이 의사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조미란의 진짜 목적은 안정적인 결혼이었어요. 30대 중반이 된 조미란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찾아 결혼하려고 했죠. 태호의 건강검진 차트를 보면서 조미란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순진해 보였거든요. 조미란은 태호의 건강검진 날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김태호 씨,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시네요.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태호는 의사가 칭찬해 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조미란은 이때다 싶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따로 시간 내셔서 좀 더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관리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태호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관리법까지 알려준다니 고마웠어요. 그렇게 조미란과 태호는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건강 상담 위주였어요. 하지만 조미란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호 씨,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행복하세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늘과의 결혼 생활이 특별히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거든요. 글쎄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조미란은 태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어요. 평범하다는 건 조금 심심하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매일이 새로워요. 이런 식으로 조미란은 자신의 직업적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지적인 이미지, 경제적 안정감을 은근히 강조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태호는 조미란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집에서는 하늘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조미란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조미란도 태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공략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태호 씨,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태호는 조미란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번 뵙게 해드릴게요. 조미란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박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의사를 데려온 것도 놀라웠지만 조미란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호 씨 건강검진을 담당한 조미란입니다. 조미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급 과일 바구니를 건넸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박정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하늘은 13년간 한 번도 이런 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조미란은 첫 만남에서부터 박정순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어머님, 태호 씨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비결이 뭔가요? 박정수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키웠을 뿐이지. 의사 선생님이 우리 태호를 좋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조미라는 박정순과 대화하면서 하늘에 대한 정보도 은근히 캐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떤 분이세요? 태호 씨가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하던데. 박정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애예요. 변변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조미라는 박정순의 반응에서 기회를 받습니다. 아, 그래도 가정을 잘 돌보시는 분이시겠네요.
요즘 워킹맘들은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조미란 선생님 말이 딱 맞아요.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늘이는 그래도 집안일은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것뿐이에요. 조미라는 박정순의 불만을 듣고 나서 전략을 세웠어요. 하늘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어필하기로 한 거죠. 저는 의사지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진짜 현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수는 조미란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의사라는 좋은 직업이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며느리감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미란은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박정순을 위한 선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고급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하늘은 조미란이 자주 오는 것을 알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라고 하니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조미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태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미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였어요. 더 이상 우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조미란은 태호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세요? 태호는 조미란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조미란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좋아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조미란 같은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란 씨, 저는 기혼자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태호 씨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조미라는 태호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사인 아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말이에요. 태호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태호는 조미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늘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조미란이 제시하는 미래는 화려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태호와 조미란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어요. 태호는 하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조미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출장이 생겨서 내일 못 들어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조미란과 만났어요. 하늘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조미란은 이제 박정순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태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박정순은 조미란의 고백에 놀랐지만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태호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태호 씨가 이미 결혼을 해서 망설이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태호에게는 조미란 선생님 같은 분이 어울려요. 하늘이는 글쎄요. 조미란은 박정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의사로서도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태호 씨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요. 의사 며느리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친척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겼네요. 박정수는 이미 조미란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수는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조미란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너 그분 좋아하지?
태호는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엄마 생각에는 조미란 선생님이 너한테 훨씬 잘 어울려. 하늘이랑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어. 태호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사 며느리와 그냥 쓸모없는 며느리 중에 뭘 선택하겠니? 당연히 조미란 선생님이지. 이렇게 해서 박정순과 태호, 그리고 조미라는 하늘을 내쫓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미라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조미라는 하늘이 있는 앞에서 일부러 태호와 친밀한 모습을 보였어요. 태호 오빠, 어제 말한 그 건강식품 사왔어요. 꼭 챙겨 드세요. 태호 오빠라는 호칭에 하늘은 귀를 의심했어요. 미란 씨,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시네요? 조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습관이 돼서요. 태호 오빠가, 아니, 태호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하지만 조미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박정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조미란의 편을 들었어요. 하늘아, 조미란 선생님이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하늘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어요. 다른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데 왜 자신이 예민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하늘은 태호의 휴대폰에서 조미란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내일 저녁에 정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태호를 기다렸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조미란 씨와 무슨 관계예요? 태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미란이를 사랑해. 하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려는 거예요?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함께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지. 하늘은 남편의 잔인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13년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습관이었다니요.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조미라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박정순과 함께 하늘을 압박했어요. 하늘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태호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박정순도 조미란의 편에서 하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13년이나 우리 집에서 빈둥거렸으면 이제 그만 나가야지. 조미란 선생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와야 우리 집안이 격이 올라가는 거야. 하늘은 두 사람의 공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조미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하늘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출신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의대를 나온 의사고 하늘 씨는 뭐 특별한 스펙이 있나요? 박정순이 조미란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조미란 선생님은 의사라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의사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지, 하지만 하늘은 참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하늘 씨,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태호 오빠는 이제 제 남자니까요.
그리고 이 집도 제가 관리할 거예요. 박정순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조미란 선생님이 이 집 안주인이야. 이제부터 모든 걸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하늘은 13년간 자신이 관리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것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태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미란의 편에서 하늘을 압박했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해. 새로운 삶을 찾아봐. 우리는 이미 끝났어. 하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3년간 제가 이 집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었나요? 박정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걸로 은혜라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 조미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늘 씨,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죠. 하늘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어요. 박정순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 능력도 없으면서 13년이나 우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었으니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겠지. 조미란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씨, 밖에서 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13년간 남편한테 의존해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야죠. 하늘은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박정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뭘 후회해? 조미란 선생님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조미란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하늘 씨가 하게 될 거예요. 태호 오빠 같은 좋은 남자를 놓쳤으니까. 하늘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늘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자.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걱정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조미란이 승리감에 취해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박정순도 기뻐하며 조미란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조미란 선생님.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태호는 창문으로 하늘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방금 내쫓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하늘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어요. 1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3년간 넓은 집에서 살았던 하늘에게는 충격적인 공간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이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왔을 때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진짜 독립생활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하늘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나이가 46세라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드실 텐데. 하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첫 출근 날 하늘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어요. 13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하늘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하늘은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늘의 친절한 응대에 손님들은 감탄했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도 하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하늘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매출도 늘었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받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늘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이 더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어쩐지 품격이 남다르시더라. 좋은 집안에서 자라신 게 티가 나요. 하늘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실 하늘은 매일 시댁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태호의 회사 소식도 보고 조미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조미란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하늘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미란이 예전에 의료사고를 여러 번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더 깊이 파보니 조미란의 의사 면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정식 면허는 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 병원에서 쫓겨났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미란이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한 패턴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3년 전에는 변호사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상대방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고 2년 전에는 대학 교수와 만나다가 그 사람의 부인에게 발각돼서 헤어졌습니다. 조미란은 계획적으로 안정적인 남자들을 노리는 여자였어요. 태호도 그런 타겟 중 하나였던 거죠. 하늘은 이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정리해뒀습니다. 아직 사용할 때는 아니었지만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조미란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미란을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는 의사야. 능력 있는 의사라고. 하늘이 같은 무능한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미란이 집안 귀중품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태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지만 조미란은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오빠, 제가 병원에서 의료기기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수익률이 엄청 좋대요. 잠시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태호는 의사인 조미란의 말을 믿었어요. 박정순도 며느리가 돈을 벌어온다니 기뻤습니다.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네. 투자까지 하다니. 하지만 조미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태호 가족의 재산을 최대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조미란은 태호에게 집문서를 자신 앞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 재산이 되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호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조미란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박정순도 조미란의 제안에 찬성했어요. 그래, 미란이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어. 의사니까 더 믿을만 하지. 이렇게 해서 집과 태호의 회사 지분까지 모두 조미란 명의로 넘어갔어요. 태호와 박정수는 조미란을 믿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늘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고객들도 하늘을 좋아했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사장님이 하늘에게 제안했어요. 하늘 씨, 정식 직원으로 일해 보실래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하늘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은 카페에 온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회사 임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임원도 하늘을 알아봤지만 조용히 커피만 주문하고 갔어요. 나중에 회사로 돌아가서 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배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더군요. 이 회장은 딸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막내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냥 집으로 데려와. 하지만 임원이 만류했습니다. 따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 하늘은 아버지 회사 사람이 자신을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시댁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하늘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정순이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정말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미선 씨, 아니, 조미란 씨는 실제로는 의사가 아닙니다. 가짜 면허증을 사용해서 여러 곳에서 사기를 쳤어요.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분명히 의사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의 본명은 조미선이고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뺏고 도망가는 게 수법이에요. 박정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집문서랑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이미 조미선이 모든 걸 처분하고 도망갔어요. 집도 팔렸고 회사 지분도 넘어갔습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우리가 선생님을 믿고 맡긴 건데. 태호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는 어디 갔어요? 경찰관이 태호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조미선은 어젯밤에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조미선을 믿고 재산을 맡긴 건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서명한 거라서 되돌리기 어려워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럴 리 없어요. 미란이는 의사라고요. 우리가 13년 산 며느리를 내쫓고 미란이를 선택했는데.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조미선은 여러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냈어요. 박정순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하늘이를 쫓아내고 저런 사기꾼을 믿다니. 태호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13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내쫓고 사기꾼을 선택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미선을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떠난 후 박정순과 태호는 망연자실했어요. 집도 없고 회사도 없고 하늘도 없었습니다. 박정순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늘이는 13년간 우리 곁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나타난 여자를 믿다니. 태호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하늘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연락처도 몰랐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정순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하늘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조미란, 진짜 이름 조미선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태호 가족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들고 간 거죠. 조미선의 수법은 항상 같았어요. 의사 행세를 하며 남자에게 접근하고 가족들의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며칠째 술에 취해 지냈어요.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친구가 위로했어요. 태호야, 그래도 하늘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봐. 하늘이가 나를 용서할까? 하루아침에 내쫓았는데.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동신그룹 이 회장이 20년 전 집을 나간 셋째 딸 이하늘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늘은 재벌가의 삶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집을 나갔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태호는 기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하늘이가 동신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박정순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13년간 함께 산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여자를 내쫓고 사기꾼을 선택했던 거예요. 태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늘이는 진심이었는데 우리가 버린 거야. 박정순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수천억짜리 며느리를 내 손으로 쫓아냈다니. 하지만 하늘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편 하늘은 카페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시댁의 몰락 소식은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 회장이 직접 카페에 나타났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늘아. 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를 보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리 직원이 너를 봤다고 해서 왔어. 20년을 기다렸다. 이 회장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살짝 피했어요. 아버지, 전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와. 네가 없는 2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늘은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늘아, 너 남편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 너가 우리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사과하러 왔더라.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태호가요?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에 났어. 내가 너를 찾는다고.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하늘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과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회장은 딸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너 마음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 너가 동신그룹을 이어받아야 해. 하늘은 아버지의 말에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의 고민 끝에 하늘은 결정했어요. 아버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세요. 물론이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하늘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신그룹 회장의 딸로 복귀한 거죠. 하늘의 복귀 소식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실종됐던 재벌가 상속녀가 돌아온 거니까요. 언론에서는 연일 하늘의 이야기를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자 태호와 박정순은 더욱 절망했어요. 박정순이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수천억짜리 며느리를 쫓아냈다니. 내가 미쳤었나 봐. 태호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늘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동신그룹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늘이 회사에 복귀한 첫날, 임직원들은 모두 놀랐어요. 20년간 실종됐던 회장의 딸이 돌아온 거니까요. 하늘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원들은 하늘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편 조미선을 잡기 위한 수사가 계속됐어요. 하늘이 동신그룹 상속녀로 밝혀지자 경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결국 조미선은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조미선은 태호와 박정순을 보며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너무 쉬워서 속인 거예요. 의사라고 하니까 바로 믿더라고요. 박정순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이 사기꾼아,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저는 거짓말만 했을 뿐이에요. 정작 바보같이 속은 건 당신들이잖아요. 특히 하늘 씨를 쫓아낸 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선택한 거고요. 태호는 조미선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재판 결과 조미선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호와 박정수는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비서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거죠. 박정수는 하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늘아,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박정순이 애원했어요. 하늘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 하늘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요? 저를 천한 계집이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신 분이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태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하늘아, 그때 내가 미쳤었어. 다시 기회를 줘. 하늘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어요. 기회는 13년간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 각자 선택한 길을 가세요. 하늘이 떠난 후 박정순과 태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진짜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하늘은 이제 동신그룹 회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찾은 거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늘렸고 사회적 책임도 다했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 인터뷰에서 하늘이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재벌가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공부였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거든요. 하늘은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하늘의 인생에서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태호와 박정수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조미선이라는 사기꾼을 믿고 진짜 보물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13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걸 잃은 태호와 박정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